자, 페이지 2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복습이니까 1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찾았어요? 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여기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관리가 아니라 이거죠. 정보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배웠는데도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보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제 자, 지적이라는 거죠. 지적. 자, 그 다음에 부수적 키가 어디예요? 요거죠. 관리죠. 이렇게 합치니까 무슨 관리가 나오죠? 지적 관리라는 거. 자, 전체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시 법령에서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요 단어가 나오면 X예요, Y예요? 개발이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적 관리 측면은 어제 뭘 배웠죠? 공법에서 배웠죠. 공법은 개발이지만 저는 어떠한 측면이에요? 관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요 지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건 무슨 관리예요? 지적 관리. 자, 거기 29의 출제 분석을 한번 봐봐요. 오늘 프린트를 한번 봐봐요. 자, 프린트 보니까 제1장 총칙에서 뭐예요? 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토지 등록에서는 몇 문제 나오죠? 네 문제.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토지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바로 요거죠. 전주에 우리가 배웠던, 읽어봐요. 뭐죠?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문제가 출제되죠? 12문제. 12문제 중에서 4문제가 확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목, 면적, 경계. 그래서 매년 우리 2장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4문제가 출제 딱 특징이 돼 있어요. 자, 챕터 3 가니까 지적 공부 몇 문제가 출제됐어요? 4문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서 몇 문제? 2문제. 그 다음에 지적 정량에서 몇 문제? 2문제. 또한 몇 문제예요? 12문제입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핵심 키워드를 한번 봐봐요. 핵심 키워드. 총칙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거기에다 행강편 딱 써놔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럼 2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직권 정리. 그 다음에 거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5개는 꼭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챕터 3에서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죠? 8종류죠. 그럼 지적 공부에 대해서 8종류를 모른다. 이거는 올림픽 정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지적 공부는 우리가 전주에 봤으니까 몇 종류가 있어요? 8종류. 그럼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되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표 등록부, 무슨 아일? 지적하일. 그래서 지적 공부 8종류는 머릿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돼요. 자, 챕터 3과 4장과 관련돼서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토지이동이야. 토지이동. 토지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등록전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합병이 이제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바다로 된 경우 축척 변경. 축척 변경도 늘 출제가 되죠. 자, 거기 뒤에 무슨 신청이 있죠? 대의신청. 대의신청 별표가 5개짜리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늘 출제가 되고 있고요. 등록사항 정정 중에서 직권정정, 거기에 행강편 딱 적어놓고 별표가 3개짜리죠. 자, 지적정리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 한꺼번에 이제 행강편을 딱 꺼놔요.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측량으로 가서 지적측량 문제도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지적측량의 대상, 행강편 전화요. 자, 별표가 5개짜리고, 지적측량의 절차, 별표가 5개짜리고요.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한꺼번에 줄쳐서 별표가 3개짜리고, 그럼 벌써 나올 게 딱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지적기준점,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지방지적위원회, 뒤에 뭐가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럼 자기가 미리 예측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핵심 키워드사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기초공사를. 자, 다시 이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죠. 지가 뭐예요? 토지죠.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거죠?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심키는 지적의 3요소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 공부는 몇 종류예요? 8종류죠. 여기에다 빨간 걸 한번 고춧가루를 뿌려봤어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뭘까 될까요? 이게 바로 필지. 기본적으로 필지 개념을 잡아야죠. 필지란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요건 뭐예요? 필지 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뭐예요? 필지.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하나 잡아 놓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필지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뭐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6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됐으니까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몇 개예요?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가 되죠? 한 필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죠. 그럼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 등록 단위. 조건 단서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지어봤어요.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필지 구성 요소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한 필지. 이렇게 이제 개념을 찾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잡았고, 우리가 3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3페이지 보니까 제1장 뭐라고 써놨죠? 총칙이죠. 총칙. 그럼 거기에 2법은 나와 있죠. 2법은. 거기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제목을. 바로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야. 목적.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1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18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럼 목적과 관련돼서 거기 앞에 살짝 청약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 그 앞에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봐요. 자,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봐요. 그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봐요. 해상 교통의 안전 4 동그라미 4 국민의 소유권 보호 5라고 딱 써놔봐요. 그러면 기여함을 뭐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가 될까요? 바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행강편 닦아놓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단어는 국민의 소유권 보호. 거기에다 행강편을 닦아놔요.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예요, 개발이에요? 관리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적의 목적 그러면 1 다시 한번 숙지하죠. 청약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 2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자, 3 국토의 효율적 관리. 4 해상 교통의 안전. 5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1번에 가니까 지적의 기본 이념이 나와요. 그러면 맨 밑에 한번 가볼래요? 자, 지적의 3대 기본 이념이 있고 지적의 5대 기본 이념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5대 기본 이념 중에서 실질적 심사주의다. 형광펜 딱 까놔요. 그러면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3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목적과 기본 이념, 특히 우리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무슨 정의가 있죠? 용어의 정의가 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가 모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스타트는 뭐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요. 지적의 3요소. 지 뭐예요? 토지. 다시 한번 불러봐요. 토지. 무슨 공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부터 우리가 개념을 잡아가야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 소관청은 소관청인데 왜 지적을 붙여놨느냐? 읽어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첫 줄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에다 형광펜을 딱 꺼놓으라고. 자, 이제 복습이니까 탁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반대해서 가면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쓰지 마시고 봐봐요. 자, 서울시는 어떻게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읽어볼래요? 서울시장 무슨 시장이 되죠? 특별시장이 되죠. 자, 부산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죠. 수원시장은 어때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뭐다 된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자, 세종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 그럼 뭐 세종시장을 뭐라 그래요? 특별자치시장. 양주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지적 공부를 관리해야 되겠죠. 군수는 어때요? 바쁘죠. 구청장은 어때요? 안 바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적소관청이란 읽어볼래?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읽어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한다? 포함해서 무슨 소관청이라고 그래? 지적소관청.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특별자치시장. 우리가 줄쳐놓을 필요는 없고요. 시장 밑에 한번 읽어볼래? 행정시 시장 줄쳐놔요. 행정시 시장 포함이 제예요. 포함에다 형광펜 딱 떼놓고 자,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의 시장 세 번째 가서 줄쳐놓고 제예요, 포함이에요? 제외.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의 시장은 뭐라고 그럴까요? 대도시 시장이야.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제다 포함이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군수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이 제예요. 포함해서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제해 포함을 하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적소관청 다시 가서 가로 읽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여기가 정리해놓은 거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냐 아니면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요걸 이제 빨갛게 저희가 조약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번 잡아보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일까요?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의미일까요? 또 그런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는데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미는 지자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뭘로서 읽어봐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스타트를 다시 끊죠. 그러면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 지적공부, 등록. 지적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여기 2번에 가서 지적공부 가로 읽어 8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8종류 적수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하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형님들은 노안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야도에다 형광펜을 딱 꺼놔요. 임야도. 자, 임야도에다 형광펜을 놓고 이걸 어떻게 살짝 장난을 치느냐.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일람도. 일람도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기타 공부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람도는 그러면 지적 공부다, 기타 공부다. 기타 공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가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줄쳐놔봐요. 그럼 줄쳐놓고 무슨 하일이죠? 지적 하일. 포함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그럼 포함을 제로 혼쳐놓으면 X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무슨 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하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몇 회 출제되느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16회 때 출제가 되죠. 다음 중 16회 때 문제 키워드가 뭐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 공부로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그럼 지적 공부는 몇 종류?
종류, 8종류. 지금 반성을 해야 돼, 반성. 만약에 지적 공부가 지금 8종류를 모르고 있다.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진짜 여기 봐봐요. 합격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예요? 합격은 아무나 하나. 합격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오장춘 박사. 그렇죠? 뭐 만들었어요? 시험 연습하고 만들었죠. 그러면 이 사람 명언이 2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달리는 자전거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명언이고요. 또 하나 명언이 있을까요? 또 하나 명언이 뭘까요? 민들레는 짓밟히면서도 큰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면 오장춘 박사가 언제예요? 바로 일제시대 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핍박받더라도 뭐 나는 살아서 이긴다라는 그런 명언을 2개를 남겼어요. 그러면 봐봐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해요. 그럼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죽기 살기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잡아서 그러면 합격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러면 저기 봐봐요. 저희가 지금 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지적 공부 8종류를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빨리 할수록 좋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일, 제작하일,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가면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연속 지적도가 있죠.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공부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무슨 공부예요? 기타 공부야.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거기에다 형광펜 딱 떠놓고 자,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여기에서 없는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없는 도면을 말한다. 그래 그게 무슨 지적도다? 연속 지적도가 돼. 자, 연속 지적도 하니까 요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26회라고 써놨죠. 26회 때 2.5점짜리야. 그러면 26회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봐요. 이렇게 써놔봐요. 문제 형태가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26회 때. 자, 다음 중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를 해서 뭘 집어넣었어요? 연속 지적도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게 바로 문제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언제? 26회 때. 26회 때 별표가 5개 들어갔어요. 왜 별표가 5개였을까요? 연속 지적도가 26회 때 개정돼서 처음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봐봐요.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뭐에 된? 전산화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 정도는 외워놔야지 시험장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그 문제가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다음 중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 거.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26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이제 자 지금 몇 회죠? 30회.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연속 지적도란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어때? X.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딱 해놔야 되고. 자, 4번에 무슨 공부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가 돼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뭡니까? 요거는 기타 공부의 지적 공부예요. 기타 공부. 가로 열고.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라고 딱 써놔요. 자, 지적 소관청.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보죠. 자, 1번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놔봐요.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의 토지 영미 규제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번으로 쓰고 4번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4라고 써놔요. 자, 25회 때 기출문제가 그거죠. 여기 한번 들어볼래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잘 들어봐요. 1번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4번이 되죠. 그게 이제 25일 때 2.5점짜리가 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단학은 모의고사 봐봐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가. 1. 토지의 표시와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 2번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야.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더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봐봐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란.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가 뭐예요? 그러면 봐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다.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이렇게 이제 공부다운 공부를 좀 해달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 그러면 제가 외워줄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저만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저만 쭉 하다 보니까 저만 외워져요.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야, 본인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또 지적의 3요소란다. 지적의 3요소를 보면 이렇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을 보면 읽어봐요. 무슨 3요소? 지적의 3요소라는 거예요. 지적의 3요소. 여기에다 단위를 붙여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그럼 5번에 가서 필지 어디에다 줄을 닦아놔야 돼? 토지의 등록 단위. 그렇죠?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면 여기 그러면 저희가 정말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봐봐요. 자, 필지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필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필지 보면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면 거기 4페이지 5번에 필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런다? 필지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지금 5페이지 보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4페이지를 봐야지. 4페이지 맨 밑에 5번 뭐가 나와 있죠? 필지.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가 되죠.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라 그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요걸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그게 6번에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래요. 책을 지배해야 되는데 책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봐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봐봐요. 한번 여쭤봅니다. 읽어봐요. 여기를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표시. 그러면 표시를 동그라미 쳐놓고 표시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토지의 표시란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또는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조건반사로. 그럼 자기가 책을 지배를 하려면 읽어볼래요? 이제 말을 못해요. 또 뭐라고 그럴까봐. 자, 소재는 사실, 지번은 사실, 지목은 사실, 면적은 사실, 경계도 사실, 좌표도 사실. 그럼 여기에다 뭘 투영하겠어요? 정말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를,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소유자는 뭐예요? 권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지배를 하려면 자기가 의미를 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항상 뭐 문제가 안 풀린 사람은 이렇게 해요. 토지의 표시. 표시가 뭐냐 그랬더니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 표시가 표시지 이렇게 나온다고. 자, 생각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분도 강사예요. 과목은 이야기를 안 해놓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연세로 보면 40대 초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왔어요.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토지의 표시라고 외웠는데 아니 강의는 잘하면서 딴 학원에 가서 강의는 잘하면서 왜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느냐. 그러면 생각 좀 해요. 생각 좀. 그랬더니 뭐예요? 생각하기가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여자인데 귀찮대요. 그럼 밥은 왜 먹고 살아요? 그랬어요. 그것도 귀찮아서.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탄력적이어야 돼. 사고에 고문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공부가 된다면 읽어봐요. 표시, 사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똑같이 배우는데 어떤 사람 봐봐요.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리는 이유는 봐봐요.
어때요? X죠. 왜 틀렸어요? 면적이 빠졌죠. 면적이 빠졌죠. 근데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등을 말한다. 어때? 맞죠? 그죠? 이게 실력 차이야. 이제 실력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실력 차이는. 등을 말한다. 등자가 들어가면 맞는 문장이 되죠. 등자가 빠지면 뭐까지 집어넣어야 돼? 면적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실력 차이는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거 보면 애우기는 애웠어. 뭐라고 애웠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애우기는 애웠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빠졌으니까 틀렸다. 근데 뒤에 등자를 살짝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등을 말한다. 어때? X가 되나? 맞는 이야기가 되죠. 등자가 빠지면 등자가 빠지면 X가 되죠. 뭐까지 집어넣어야 돼? 면적.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퍼급 나이츠.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요. 읽어봐요. 퍼급 나이트. 무슨 뜻이죠? 자, 퍼급 나이트가 뭐냐면 실패, 경험담을 뭐예요?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게 지금 뭐예요? 많이 올리는 게 유행화되고 있어요. 나는 왜 실패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탈자라는 게 나오죠. 나는 로스쿨 출신입니다. 여자 37세인데 뭐예요? 오탈자. 오탈자가 뭐예요? 5번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5번을 뭐예요? 떨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오탈자는 이제 시험을 못 보게 돼요. 못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공부하는 그걸 내용을 읽어봤어요. 이제 읽어봤더니 왜 내가 뭐예요?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을 했을까? 그래서 실패 경험담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앵무새라는 거야. 앵무새는 뭐예요? 그냥 애우기는 잘 애워요, 안 애워요? 잘 애우죠. 근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식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기본은 암기가 돼야 돼. 암기가 되는데 그 암기를 어떻게 문제에다 뭐예요? 이용해 먹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되 이해가 수반된 암기를 해야 문제의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퍼검 나이처 뭐 들어가면 유튜브에 자 오탈자 그다음에 뭐예요? 나는 이혼했어요. 이혼의 실패 경험담을 나왔고 나는 뭐 했어요? 사업을 실패했어요. 요즘 유행인 게 뭐예요? 유튜브에 뭘 올리는 거? 팝업 나이츠라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요즘 유행 단어가 팝업 나이츠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실패 경험담을 그러면 실패 경험담이 뭐가 될까요?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숙지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조건 반서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오탈자는 그냥 6개만 애웠다라는 거예요. 6개만 애워놓고 사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그러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읽어봐요. 사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 이제 소유자를 투영하니까 뭐예요? 소유자의 의미는 뭘까요? 권리거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하고 권리는 언밸런스거든. 그러면 소유자는 뭐예요? 토지의 표시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출제원이 호시탐탐 뭐라고 노리고 있을까요? 거기에 토지의 표시에 뭘 끼워 넣으려고 그럴까요? 소유자가 들어가면 X다 오다. X. 그러니까 하나를 애우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패하면 뭐예요? 오탈자의 실패는 너무 공부를 주입식, 암기식 공부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암기는 잘하는데 문제를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 역지사지로서 뭐예요? 명목식 암기가 아니라 암기는 하되 이 암기를 어떻게 써먹을 건가? 그게 바로 뭐가 수반돼야 돼요. 읽어봐요. 제가 무조건 해오라는 것은 아니거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식 암기가 돼야 돼. 그래야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뭐예요? 활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목적으로 그냥 애우고 있는지, 자기가 이걸 써먹을 걸 가정하면서 애운 건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맹목식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가 50점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50점 이하가 나왔으면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50점 이상, 50점이 딱 나왔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읽어봐요. 영어 개념이 정확하게 인지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50점 이하가 나왔다면
뭘 반성하셔야 돼. 나는 영어도 모르고 있다. 개념을. 근데 이제 그러면 또 하나는 선생님 저는 영어는 잘 외우고 있어요. 영어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영어를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게 어떻게 나올 건가?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영어 자체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모의고사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5월 1일 날 우리가 봤으면 50점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아직까지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봐봐요. 자,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와 수요량의 증가, 수요량의 증가. 그러면 이걸 모른다는 것은 아직 수요의 증가와 수요량의 증가에 뭐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용어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거야. 학교로는 적어도 50점 이상은 나와야 돼. 그러면 50점 이상이 전부 뭐냐? 바로 개념, 용어라는 겁니다. 나는 학교는 50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는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소리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서 그러면 6개를 우리가 이제 써먹을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숙지해 주는 거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서 1번 타자 오른쪽 가봐요. 뭐가 나와 있죠? 지번. 자, 지번이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뭐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 돼요. 지적 공부, 등록이 되죠. 등록이 되죠. 그러면 몇 필지죠? 한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여기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 자, 토지에 뭘 붙였어요? 번호를 붙였죠. 어떤 사람 봐봐요. 지번이 지번이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번의 개념이 어디에서 도출되며 지번의 개념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뭐예요? 지번. 그럼 오른쪽 가서 5페이지 첫 칸에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우리가 싹 줄쳐놔야 돼요. 오른쪽 있죠. 자, 두 번째 지목이 나오네.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용도라는 걸 생각편 딱 줘놓고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지목.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맨 위에 가니까 지목의 개념이 딱 잡혀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목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겠어요? 자, 지목이란 무슨 지목이죠? 용도 지목. 그러면 여기에서 호시탐탐제 출제운이 노리고 있겠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어때? X. 우리나라는 지행 지목이 아니라는 거야. 다음 토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어때요? X. 우리나라는 토성 지목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야. 항상 거기야. 항상 거기에요. 그게 몇 번 출제됐느냐? 3번 출제돼서 뭐예요? 2.5점짜리가 됐거든. 과거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자,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살짝. 수평 면상의 넓이다. 줄쳐놨어요? 자, 그만 수평 면상의 넓이다. 줄쳐놨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줄쳐놨으니까 이렇게 살짝 동그라미 쳐봐요. 뭐라고 써놨어? 수평. 그래서 수평 지적이야. 여기 뭐예요? 무슨 지적이에요? 수평 면상의 넓이죠. 그러면 여기 수평 평면 지적이 되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 평면 지적. 그러면 겉에 가서 요 밑에다 써봐요.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X다.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다 오다. X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오탈자는 봐봐요. 아까 오탈자에는 이렇게는 잘해요.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는 잘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는 공부를 안 해놓은 거야. 우리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다. 어때? X 몇 차원 지적? 2차원. 그러면 2차원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X다?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라는 거야. 입체가 몇 차원 지적이다? 3차원 지적이. 지금 공부가 뭐예요? 재미가 없고 졸리고 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냥 앵무새라는 거야. 앵무새. 그러니까 지번이란 면적이란 무슨 면상의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우리가 잡아볼까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이 뭐 실력이 없었더라죠. 5개 신문에 딱 섞어서 나오니까 뭐예요? 자기 판단한 거죠. 여기 봐봐요. 뭐가 왔어요?
러안이었어요. 러안. 우리 신체 구조에서 제일 로아가 빠른 게 뭘까요? 눈이야.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겁니다. 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OX. X. 지금은 X라고 그러죠. 근데 시험장과 마음이 급하죠. 자기가 뭐예요? 요걸 요렇게 읽어요. 나중에. 자, 수죠. 수. 요게 뭐예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야. 수평. 수직 면상의 넓이. 10명 중에 9사람이 틀려요. 나중에 모의고사 출제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는 면적이란 그러면 수직을 뭐라고 읽어요? 나중에 마음이 급하니까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고 나중에 틀리고 나서 뭐예요? 뭘 틀리고 나서 나중에 무릎을 친다고. 맨날 우리 형님들은 무릎이 아프죠. 실수했다고 무릎을 때려대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평 면상의 넓이지 수직 면상의 넓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면적이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식 관계론 수평 면상의 넓이 그거는 외워야 되고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8번을 한번 봐봐요. 8번에 무슨 점이 나와? 경계점. 자, 경계점부터 먼저 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자고. 자, 경계점 어디가 키워드예요? 점에다 형광펜 딱 쳐놔요. 점. 자, 그러면 경계점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선이 굽어서요. 선의 굴곡점. 그 다음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 그러면 뒤로 가서 선의 굴곡점 줄 쳐놔봐요. 그 다음 밑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천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에 도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경계점 좌표 등록에 좌표라는 거에 형광펜 딱 꺼놓고 그러면 출제원이 호시탐탐 도에와 좌표를 바꿔치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뭐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잡아놓죠. 여기까지는 이제 단순식 암기를 해놔야 돼요. 봐봐요. 선의 굴곡점으로서 또 하나는 뭐예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러면 지적된 임야도 도에다가 왜 형광펜 쳐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자, 지적도 임야도 줄 한번 쳐놔봐요.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니까 도의 지적이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야. 그러니까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어때? X라는 거야.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도의와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오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적된 임야도를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이잖아. 도면. 그러니까 도면, 도의 형태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과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좌표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죠. 그럼 다시 이제 박스로 올라가 봐요. 자, 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페이지가 어딘지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야, 세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그럼 박스로 다시 올라가서 경계를 한번 봐봐요. 경계. 찾았어요? 자,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경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자, 몇 필지예요? 세 필지. 그러면 A 필지, B 필지, C 필지, A 필지, 그 다음에 B 필지, C 필지.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 요게 뭐예요? 경계. 그러면 경계란 읽어봐요.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래? 경계.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경계 한번 봐봐요. 무슨 별이야? 필지별. 거기가 바로 형광펜 쳐놔야 되겠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무슨 별로? 필지별로. 그러면 필지별 밑에다 지행별 박스로 하고 있어요. 박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 필지별. 필지별 경계점과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그러면 단학은 모의고사 요번 달 5월달에 직선을 곡선으로 권천한 학원이 몇 군데 많아요. 자, 직선 곡선이 아니라 뭐예요? 직선.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는 거야. 경계. 자, 경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이 나와야 돼? 점이 나와야 돼? 선. 경계점은 점이 나와야 돼. 그래서 경계하고 경계점을 살짝 나중에 바꿔치기 한다고.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무슨 축이? X축. 이제 Y축도 모르나 봐요. X축, Y축. 그렇죠. 이걸 그러면 종선이의 행선이라고 그래.
우리가 줄 한번 써보자, 학창시절에. 자, 행대로 서라, 종대로 서라. 그것도 이낙을 뭐 행대, 이제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 야, 행선으로 행대로 서라 그랬더니 일렬로 갔었어요. 이게 종선이에요, 행선이에요? 행선, 그쵸, 행이죠. 요게 종이죠. 종대, 그쵸? 이거는 뭐 읽어봐요. 직각이네.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그렇죠? 그러면 읽어봐요. 자, 여기에 이제 좌표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읽어봐요. 평면, 직각. 읽어봐요. 종선과 행선으로 표시한 걸 뭐라 그래? 좌표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봐요. 좌표. 지적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평면, 직각, 종행, 수치로 표시한 걸 뭐라 그래? 좌표라는 거야.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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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숙제하라는 거예요.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 그래? 지목.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 위에 곡선 위에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좌표는 평면, 직각, 종행, 수치로 표시한 걸 뭐라 그래? 좌표. 자, 7번에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형광펜 딱 쳐놔요. 단위지역. 자, 독립 형광펜 딱 쳐놓고 이에 준하는 지역, 그거는 줄 한번 딱 꺼놓고요. 그러면 자,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행정구역으로서 행정구역이야, 단위지역이야? 단위지역. 엄면이야, 동리야?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말한다. 그러면 자기가 뭐 자기 책만 보고 있으면 돼요. 쫙 정신을 집중해서. 자,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어, 없어? 있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뭔데?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봐봐요. 자,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흔들어 놔야죠. 지번은.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지금 영어를 외우되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거야. 자, 지번은 지적소 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X 어디가 틀렸어? 시군구별로 뭐가 나와야 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지번과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을 못 외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어때? X. 지번은 누가 부여해? 지적소관청이 무슨 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시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은 그러면 X다 O다?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가지고 놀아야 돼요. 용어를 가지고 자기가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번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한다라는 거. 시군별로가 아니라 바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은 뭐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의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행정구역으로서 동의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어때? X. 행정구역이 아니라 단위 지역이야. 엄면이야, 동리야? 이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9번으로 가죠.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이동. 토지이동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을 보영보영하면 안 돼. 지금 봐봐요. 용어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재수 좋으면 80점, 재수 없으면 10점으로 떨어져. 이 진폭이 심한 사람은 시험 잡으면 99.9%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바로 뭐예요? 용어라는 거예요. 용어.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정확한 개념을 외워야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토지의 표시 이렇게 행강편 딱 쳐놓고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두 번째 변경, 그 다음에 쓰리, 말소하는 거. 그럼 자기가 그냥 구구단 외우지 나와야 돼.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봐봐. 시험장 가서는 이제 토지이동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읽어봐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이름은 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응용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토지의 표시, 봐봐요. 응용이 하나도 안 돼.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개념과 분할을 믹싱을 못 시키는 거야. 분할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할의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적석에서 해야죠.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럼 분할이라는 그러면 시켜봐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그럼 뭐가 달라져서? 면적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사유다? 토지 이동사유다. 이렇게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하나를 했으면 봐봐요. 합병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이다. 이제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되겠죠. 자,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야. 이따 지목은 뭐예요? 여기 봐봐요. 토지의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그래요. 토지자는 뭐예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웠는데 토지 이동 사유를 암기하고 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25일 때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1번 분할, 2번 합병, 3번 지목 변경, 4번 소유자 변경, 5번 등록 전환. 정답은 소유자 변경. 이게 언제 출제됐어요? 26회 때 출제됐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그러면 시험장 가서 그럼 봐봐. 형님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지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봐봐요. 젊은 분들은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우리 형님들은 요걸 딱 보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 이렇게 생각. 근데 젊은 사람들은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토지의 표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읽어봐요.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러면 첫 번째 간에서 신규 등록이 나오네.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거기에다 줄 쳐놓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죠.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무슨 등록이야?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야?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신규 등록 시 자, 작년에 이게 2.5점짜리거든. 자, 봐봐요. 실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나 공부 안 했다 그러면 벌써 신규 등록의 개념을 잡았으면 신자가 무슨 신자죠? 새로운 신. 읽어봐요. 등기부가 있어 없어? 그러면 청구한다, 해공한다. 어때? X.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죠.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3번에 신규 등록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공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규 등록이 새로운 신자를 알면 자연히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럼 아까 오탈자는 뭐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의 개념만 그냥 앵무새처럼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정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앵무새처럼 외웠다는 거야. 그러면 신이라는 의미를 파악해 봐야지.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2.5점짜리고. 자, 봐봐요. 28회 때 2.5점짜리 한번 풀어봐요. 신규 등록 시 등기 촉탁 가야 된다. 어때? X. 자, 등기 촉탁의 의미를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이분은. 등기 촉탁이란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왜 알려줘?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으니까 알려줘야 돼. 등기부가 뭐가 바뀌어야 돼? 등기부 표제부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이걸 외우고 있다는 소리는요. 이걸 외우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측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신규 등록의 개념을 못 잡았다는 거고 그냥 앵무새처럼 외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지문을 해석을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신규 등록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등기 촉탁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등기 촉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이제 이해를 했는지 여기만 이제 바뀌면 되겠죠? 바뀌어볼까요 이제? 바뀌어볼까요 시험 문제? 자 분할시. 자 분할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OX. O죠. O라고 못한 사람은 또 분할의 개념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분할 한번 해볼까요?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여기 뭐예요? 분할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는 특히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분할시 등기 촉탁을 하여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여기에도 또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뀌기만 하는 거야 이제 지문이. 그러면 지목 변경시 등기 촉탁해야 된다. OX.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결론 나왔네. 등기 촉탁 사유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네. 그러면 뭐만 외우면 돼? 등기 촉탁의 원인을 외워야지. 원인. 원인이 뭔데? 원인이 뭔데? 원인이 뭔데? 원인이 뭔데? 그게 법률 여건이라는 거야. 법률 여건. 그렇죠. 법률 여건. 자, 얼마나 우리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자, 봐봐요. 우리 여기 앉은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올해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협회에다 건의한다고. 이 중개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인원을 감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막 압력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뭐 인원을 많이 뽑아주면 좋겠는데 합격하고 나면 또 생각이 싹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 합격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은 나는 합격을 했다. 합격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부까지 해서 합격을 할 정도면 좀 쉽게 내서 건의를 해야 되겠죠. 쉽게 내자. 국민청원을 해야 되겠죠. 청와대다가. 이 공인중개사가 서민들의 법을 공부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인원은 뭐야? 대부분 다 합격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합격을 시켜야 되고 어디 가서? 실제 직업에 가서 뭐야? 다툼, 경쟁을 벌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의 뭐야? 인원을 감축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뭐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격하면 뭐야? 입 싹 닦아요. 그러니까 싹 닦아요. 확 닦는다라는 거야. 닦는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진짜 대가는 뭐라는 거예요? 합격하면 나는 합격을 했는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청원을 공인중개사 이렇게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는.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인원을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합격하면 뭐야?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뭐예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봐봐요. 공시법령이 몇 차 과목이? 2차 과목이죠. 그러면 1차 과목에 뭐가 있어? 민법이죠. 민법 학교는 1차 과목이죠. 근데 2차 과목에 뭐예요? 공시법의 민법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차 수강생들이 아주 야가 빠져서 있던. 그럼 왜 2차만 이야기하지? 왜 1차 시간, 2차 시간에 민법 이야기를 하느냐? 민법을 알아야 모든 법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 싹 빼고 그냥 뭐 2차만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면 수업이 뭐 오래 하는 게 아니냐?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야가 빠진 거야. 야가 빠진 겁니다. 야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여기 만약에 혹시 뭐 우리 그럴 일은 없어요. 남한기는 혹시 2차 준비하는 사람이 민법 아까 원인 하면 뭐예요?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법률 이렇게 이야기. 원인이 뭐냐? 민법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법률 효과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변경이 있죠? 덕실 변경이 있잖아. 그럼 인간에 있어서 읽어봐요. 생로병사가 이게 바로 인간에 있어서 덕실 변경하고 똑같거든. 자, 출생하고 늙고 병들고 사망해. 그러면 생각하면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 아버지가 출생을 시키니까 그렇지. 그러면 생로병사는 결론적으로 사람의 의식작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인생의 뭐예요? 대사건이 되는 거야. 사건. 우리 법률 사실에는 용태와 사건이 있거든. 그러면 출생과 사망은 뭐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용태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대사건이 되는 거야. 그럼 법률 사실은 크게 뭐로 나눠져? 용태와 사건.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원인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 거야. 그 재료가 뭔데? 법률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해. 재료가 뭔데? 바로 개념이라는 거야. 자, 토지등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울 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울 신자. 그 창설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또 다시 왔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8종류라는 것은 기본이 잡혀 있어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하일. 그러면 이제, 자, 그럼 봐봐요. 지적 공부 중에 임야대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도? 임야도.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그렇죠, 지적도. 그럼 지적의 3요소 다시 한번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그러면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를 전환시켜. 그래서 읽어봐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 그러면 임야에서 도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라는 거예요. 등록 전환. 그러면 개념은 잡아야지.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처음에 이제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우리 뭐 터다는 거예요. 임터. 그러면 우리 이춘희 선생님 요약집 앞에 뭐가 있어요? 볼매라고 있잖아요. 볼매. 볼매. 볼매가 무슨 뜻이에요? 볼수록 매를 버는 남자가 바로 볼매야. 볼매야. 볼매.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볼매 그러면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각박해지니까 볼매. 볼수록 매를 벌어요. 철이 형이 볼수록 매를 법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읽어봐요. 임에서 돌아가는 걸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동이란 토지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자,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여기 단위를 붙였더니 뭐예요? 필지.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조건 판사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 개념들을 가지고 써먹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